자, 오늘도 어제 이어가지고 컬럼 비슷한 거죠, 이거. 예, 하나 읽어드릴게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언제?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마음을 다스려라. 개미보감 읽어드릴게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언제?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는 시기가 있고 무슨 일을 해도 안 풀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면 무사히 자라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어린 시절도 있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 죽도록 열심히 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운이 좋고 또는 운이 나쁘더라도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계속 소마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로 올리네. 좋은 시기가 있으면 안 좋은 시기도 있고 안 좋은 시기가 있으면 좋은 시기도 있고 그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주식장도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겠죠. 사람의 삶에 이런 흥망성쇠가 있다면 주식 투자에도 흥망성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시작했던 순간에 여러분의 흥망성쇠는 어떤 시기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좋은 시기인지 나쁜 시기인지는 다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주식 실력은 최고로 낮은 실력이었다는 겁니다. 처음 할 때는 그쵸, 뭣도 모르고 제일 낮은 시기죠. 최고 낮은 시기이므로 주식 실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주식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시작하는 순간 실력이 제일 낮을 때 가진 돈의 대부분을 투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게 문제죠. 자기 실력은 생각도 안 하고 가진 돈을 전부 다. 포스코엠텍, 이야, 이거 리튬 관련주들이 잘 가네요. 그런데 주식을 시작하는 순간 실력이 제일 낮을 때 가진 돈 대부분을 투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주식 실력이 제일 형편없을 때 제일 많은 투자금을 쏟아붓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98%가 나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으로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0.9% 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 결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성공 확률이 2% 미만이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100명이 시작하면 2명이 성공한다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도 인간의 삶처럼 흥망성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단지 감에 의지해서 한다는 것은 여전히 주식 실력이 제일 낮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한 달을 했건 10년을 했건 처음 입문했을 때 실력 그대로라고 봐야 하겠지요. 그 상태로는 인간의 흥망성쇠 중에 좋은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온전히 수익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상승장일 때는 누구나 돈을 벌죠. 그 돈 지금 다 반납했겠죠. 계속 실력을 안 키우고 그냥 했다가는. 그런데 그 사람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올바르게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입문했을 때 제일 낮은 실력이겠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 실력은 꾸준히 늘어났을 겁니다. 아주 조금씩 늘어나요. 한꺼번에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늘어나긴 한다는 거죠. 그 과정들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해가면 갈수록 주식 실력은 꾸준히 늘어나 주식 실력의 흥망성쇠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가다듬은 주식 실력을 바탕으로 장이 좋은 시기를 만나 소중한 투자금이 투자된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수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년 언제 기다려? 금방 가요. 10년 금방 가요. 인간의 삶에서 흥망성쇠는 타고난 팔자라서 못 바꾼다고 치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 실력의 흥망성쇠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해서 발전적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주식 공부로 만들어진 좋은 시기에 투자금이 결합된다면 비로소 주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소중한 투자금을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안 될 것이며
주식 실력이 어느 정도 완성될 때까지는 올바르게 꾸준히 매매 연습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연습 매매의 투자금은 잃어도 될 정도의 금액과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개 한 달 월급 정도의 금액이면 긴장감은 충분할 것입니다. 긴장감이 또 없으면 안 된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동감은 해요. 아예 뭐 10만 원으로 맨날 매매해봤자 돈 같지도 않죠. 한 달 월급이 뭐 한 300에서 500 정도 되면 그 돈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럼 긴장감도 있고, 그렇죠. 수익이 나면 돈도 어느 정도 벌 수 있고. 연습 매매로 날리는 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가족의 행복이 깨져서는 안 될 것이며, 또다시 그만큼 넣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고, 그 과정들을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필자의 경우 속된 말로 깡통을 찼을 때 20만 원으로 연습 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깡통 차고 나서 20만 원으로 매매를 했대요, 이분은. 그 당시에는 20만 원도 저에게 큰 돈이었고 긴장감이 충분했습니다. 담배값이 떨어져 담배를 끊었으니 긴장감을 가지고 하기에 충분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체크하고 계획된 금액으로 연습 매매를 해야지만 주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무작정 가진 돈을 다 투자해서 잃게 되면 다음에 노릴 기회비행도 없어지게 되며 꾸준히 공부할 명분도 없어지게 됩니다. 처음 넣은 투자 금액을 잃을 확률은 98%, 두 번째 넣은 투자금을 잃을 확률은 96%, 세 번째 넣을 투자금은, 이게 재밌네, 잃을 확률은 94%. 잃을 확률, 이제 점점점 잃을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50% 될 때까지는 2%씩이니까 2%씩 줄어드니까 몇 번이어야 돼? 둘, 셋, 넷, 다. 5, 5, 25. 25번. 25번 해야지 겨우 유지할 확률이래네요. 이건 재밌네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 갔어? 처음에 처음 투자금, 잃을 확률 98%. 그 다음 두 번째 투자금으로 잃을 확률 96%. 세 번째 투자금으로 잃을 확률 94%.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2%씩 하면은 10%가 하는데 저기죠. 5번이니까. 25번을 해야지 투자금으로 잃을 확률이 50%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로나물님도 경험 있지 않으세요? 깡통찬 경험. 이렇게 보면 저축하는 게 낫죠. 뭐 요로 타는 거죠. 재미있는 비유네요.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계좌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지키는 것이 익숙해지면 수익이 나게 될 것이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 수익이 꾸준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수익이 꾸준하게 생기는 날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잃을 수는 있겠지만 큰 돈을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큰 돈을 지키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월급을 25번을 집어넣어야지. 은행이자의 기준금리가 3%고 은행이자 5% 주는데도 생겼죠, 요즘. 저희 집안과 연결지어 흥망성쇠를 더 얘기해보자면, 저희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벼슬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문은 아버님 대해서 몰라 그랬고, 그 집안을 일으키자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분도 참 우여곡절이. 제가 직접 집안을 일으키는 모험이나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역량을 더 키우고 집안을 일으킬 대를 자식에게 맡기고 나는 디딤돌이 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또한 투자금은 제한적인데 함부로 투자금을 쓸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가 언제고 저울질하는 것이죠. 언제인지 저울질하는 것이죠. 어쩌면 시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주식으로 돈을 버는 순간은 올바르고 꾸준히 세월을 이기듯 공부하면서 시기를 만들어가야 하고, 그 시기가 만들어지고 나면 투자금이 투입되는 수순을 이어가야 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여행이 길긴 하지만 세월을 이기듯 꾸준히 공부하여 무르익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또 사자성, 고어가 있어요. 명언.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궁극변, 변즉동, 통즉구. 중국 신화에 보면 복희씨가 나온다.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뱀이다. 이 양반이 팔개와 그물을 만들었다. 태극기에 있는 건곤감리도 팔개 중에 있으니 우리도 이 양반의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다. 복희씨가 죽자 신농씨가 나온다. 옛날 중국의 저기죠, 설화. 신농씨는 전설의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 양반은 인간에게 농사짓는 법과 의술을 가르치지만 신은 강자인 황제에게 패해 그의 부족함에 병합되었다고 한다. 황제는 동이족 치유를 탕록에서 무찌르고 황하유역을 차지하고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한다. 이 부족이 화하족이다. 중국의 한족은 자신들의 기원을 중국의 한족의 기원이군요. 이 부족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단군신화 같은 그런 신화네요. 자신들의 황제와 염제 신농씨의 후손이라고 말한다. 중화인민국의 화가 바로 이 화하족의 화라고 합니다. 고대부터 제왕들은 변화를 통해 백성을 게으르지 않게 하였고 가르쳐 마땅하게 하였다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백성들은 변화를 받아들여 성실했고 열심히 배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쳤다는 뜻이 됩니다. 주역에 나오는 말이네. 공공한 상황에 놓이면 끊임없이 변하려고 하고 변하다 보면 통하게 되고 통하다 보면 평온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생 없이 항상 주식 투자 고수들도 보면 고생, 저도 마찬가지고 저기 계시는 조론님도 마찬가지겠고 오래되신 분들은 다 고난을 통해서 실력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처음에는 투자금을 많이 하지 마시고 실력을 키우세요. 실력을 처음에는 한 200만 원 정도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몇 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한테 리딩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안 돼요. 심리적으로 그걸 못 견딘다니까. 옛날에 우리 회원들도 보면은 퇴직금 털어갖고 했는데 제가 그때 같이 매매할 때죠. 종목 저 이거 들어갔어요 했는데도 못 기다리더라고요. 못 기다리고 퇴직금 다 날리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실력을 키울 때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실력을 키울 때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신법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별풍 쏘실 분들은 쏘시고 미코 왜? 미코 뭐 문제 없는데 뭐 퇴직금만 들었어요? 고진감래예요. 고진감래. 오늘의 주제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지. 여러분들 쉽게 돈 벌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돈 벌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구님, 이시련님 감사합니다.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옵션 만기뿐만 아니라 미는 나스닥도 꼬꾸라지고 있네. 와, 매도가 갑자기 늘어났네요. 진짜로. 선물, 변환이 통합, 뱃속, 이상한 상상하고.